티베이의 다방.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베이의 다방의 근성 DJ 나티베 수학선생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66일째 티베이 근성 다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할 일들 거의 늘 똑같이 운동은 했고요. 저는 지금 일산에 있는 메가스카이 수학학원에서 근성 다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을 공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이 없을 것이며 동시에 최후의 목표에 능히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상당히 긴 명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괴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자, 핵심 뭐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근성입니다. 근성이라는 건 약자의 무기일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뚜벅뚜벅 걷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대로 가면 저는 제가 점쟁이는 아니겠지만 보입니다. 네이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데 이대로 가면 네이버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뿐만이 아니죠. 인강 사이트들도 분명히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진실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네이버라는 사이트가요, 검색어가 뭐냐면 홍보 수단이 돼버린 거야. 홍보 수단이 됐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건데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네이버는 공신력을 잃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던 포털 사이트가 뭐 있었냐면 라이코스라는 데가 있었고 야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실 지금은 좀 비중이 바뀌었지만은 다음이 대한민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서 한메일 있잖아요. 이 한메일이 엄청난 거였어. 그때 당시 메일이라는 것이 너무 큰,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처럼 처음에 쇼킹한 우리의 소통 도구였었어요. 그런데 이 한메일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었나 봐. 그래서 다음이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메일을 유료화 해버렸던 거예요. 메일 유료화. 근데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고 개인 말고 단체 스팸 메일만 유료한다는 건데 이때 네이버가 훅 들어옵니다. 네이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름이 말장난 비슷하게 했죠. 네이버 이웃이잖아. 지금도 기억나는데 전지현이 했던 광고가 나 넘어갈 거야. 네이버로 이웃으로 넘어갈 거야. 이런 광고가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그때 히트친 게 뭐냐면 바로 지식인이었죠. 지식인. 지금은 지식인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럼 계속 흘러간단 말이야. 흘러가면서 네이버가 이제 우리나라의 포털에 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요즘 네이버 보면은 미친 것 같아. 1등부터 보면은 전부 다 누가 봐도 제정신 가진 사람이 보면은 전부 다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무슨 이름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됩니다. 지금은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무너진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저도 인강을 하고 있지만 이 수학일치란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 근성의 사이트라고 봐요.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야. 뚜벅뚜벅 가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막 요란하게 잔머리 말고 우직하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직하게 가고 싶어. 나중에 내가 시간이 흘러서 이 지구를 떠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저 사람 정말 우직하게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냥 우직하게 했어. 그래서 성공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이게 제 본심입니다. 그래서 인강이 됐던 이런 네이버라는 이런 포털 사이트가 됐든지 간에 제가 볼 때 이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보이는 것. 세상이 조금 이상해졌죠. 중요한 건 여러분 잊지 말 것.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무엇이죠? 신념이 우리를 바꾼다는 거야.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사건이 재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축구 경기를 봐도 상대 팀이 하는 반칙이 훨씬 더 잔인하게 보이는 게 그 인간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인간은 객관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돼. 그 객관성을 유지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죠. 엄청 떨어졌어, 출산율이. 그러면은 참 좀 소멸되겠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들이 지금부터라도 세상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또 뭐지? 다이어리 쓰세요. 인생의 설계도 다이어리 쓰시면서 해야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이트들은 이때가 기회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어를 안 보기 시작했어. 왜죠? 누가 봐도 이거 홍보 마케팅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어? 그러면 싫어진단 말이에요. 신념이,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지면 다른 대안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 이렇게 하면 망할 텐데 한번 지켜보세요. 분명히 이거를 똑똑한 분들이니까 대응책을 갖고 나오지 않는다면 가질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걸 갖고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눈앞에서 어떤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본질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강이라고 봐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변치 않는 기본이라는 게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다이어리를 쓰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쓴다고 해서 나한테 단돈 10원의 이익도 없습니다. 그렇죠? PR 노트라는 걸 하라고 합니다. 내 수강생이든 아니든 PR 학습법을 하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쓴다고 해서 나한테 단 하나의 이익도 없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건 제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수학 공부가 힘든 사람, 인생 힘든 사람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담아드리고 싶은 거고,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이 신념이 점점 퍼져가지고 우리의 사상이 돼버린다면 어떤 친구가 이 선생님의 요거를 멋있게 해주더라고. 근성주의를 그리티즘이라고 딱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티즘. 예섬학원에 다니던 친구가 그리티즘, 근성주의. 눈앞에 당장 이익이 아니라 그냥 본질을 믿고 간다면 우리의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나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학생들, 재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다가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푸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가. 되시죠? 함께 해보자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 이 TV의 다방을 통해서 제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원래 이때쯤이면 거의 겨울잠을 잘 때거든요, 제가. 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저도 책을 읽어야 되고 또 다이어리도 빼놓지 않고 써야 된다라는 거죠. 고백하자면 어제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 왜? 김장을 했대요. 아시는 분들이 김장을 했대요. 자, 여러분 떠올려봐. 김장을 했어?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보쌈이 떠오르죠. 여러분 그날 저녁에 퇴근했는데 김장한 김치와 보쌈이 있어요. 이걸 견딜 수 있다. 그 사람은 신입니다. 그래서 먹죠.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진다는 거지. 정직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가면 우리의 또 인생이 나아진다. 이거 좀 그런가요? 하여튼 정직하려고 해요. 다이어트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 실패했다고 해야지. 그렇지만 계속 도전한다는 거. 제가 금연에 성공했던 것도 계속 말했어요. 나 금연할까? 실패합니다. 그럼 주위에 조소와 멸시와 천대, 조롱, 비난, 비웃음,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은 금연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결국 뭔가 조짐이 보여야 돼. 다이어트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느껴져. 자신의 허벅지에 쓸리는 느낌. 그거 진짜 기분 나빠요. 벨트가 늘어나는 느낌. 벨트가 채워지지 않고요. 바지가 줄었어! 이렇게 하기에는 본인은 알거든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본질, 정직하자. 그리고 우리는 근성 마케팅의 대가가 됩시다. 근성 마케팅. 이건 뭐예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오늘도 근성.